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AI 시대, 일자리 다 없어진다라는 존문가들의 이러한 주장 다 박살내는 우리 세계 1위 벤처캐피탈 A16Z 마크 앤드리센의 5일 전 팟캐스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월요일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영상의 그 썸네일 제목은 더 빅 리셋입니다. 뉴스나 유튜브 보면은 화이트 칼라는 다 잘릴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자 선동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버릭 TV는 주류 컨텐츠라든지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식 뭐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들이대고 탐구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회과학의 기본 대원칙을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폴이라 그러죠. 이걸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러는데 지금 AI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여론조사보다는 실제 데이터, 구독 서비스 사용, AI 서비스의 사용 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크 앤드리센이 비유를 뭐로 들었냐면은 왜 노처녀들 혹은 뭐 노총각들 보면은 배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다 보면은 뭐 A4 용지 10장이 넘어가. 근데 실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AI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거부하지 말고 남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먼저 이런 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푸시폴이라 그럽니다. 푸시 밀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당신의 자녀가 평생 직장을 못 구한 그런 실업자가 돼가지고 AI의 노예로 살게 될 것 같은데 AI 발전에 동의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앤드리센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공포를 유도하는 가짜 통계의 메커니즘을 지금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레거시 주류 미디어가 테크 진영과 AI의 반응을 증오하고 공포를 팔아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앤드리센은 사실 피터 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를 요번이라기보다는 저번 대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피터 틸이 상황이라면 A16Z의 마크 앤드리센도 그에 못지않은 배우의 어떤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AI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이러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의 진짜 관심사는 AI 이런 챗봇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요. 1위는 뭐냐면 주거, 이자,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뭐 공공요금, 물가, 치안 이런 게 중요한 거지. AI의 관심사는 사실상 29위에 불과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진보 성향의 정밀 여론조사 전문가인 데이빗 쇼어라는 사람이 실제 스택 랭킹 데이터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AI보다 학교 마약 문제가 더 지금 인기가 많다라는 거, 대중들의 관심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한테는 좋지. AI를 지금 활용해서 어떻게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조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빅테크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AI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한 10년 넘게 살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를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금리가 좀 이제 많이 오른 건데 실리콘밸리는 사실 인재 독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 장사가 워낙 모바일 혁명 1년에 스마트폰 13억대 나가니까 워낙에 잘 돼서 효율을 추구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재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 때문에 인재를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 필요 인원보다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고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AI 때문이 아니라 과잉 고용 상태였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제로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반증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이름을 X로 바꾸고 인력의 8, 90%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런데 서비스가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문제없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다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지금 대량의 지금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 영국에서 일어나는 러다이트 운동 아시죠? 영국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크게 될 발명들을 많이 했는데 러다이트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술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인력을 대체하고 더 높은 생산성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우버 금지하는 것처럼 이런 걸 다 금지하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마차 속도에 맞춰가지고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러다이트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만 해도 1800년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5에서 99, 97%로 봅니다. 근데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로 봐요. 그런데도 식량 곡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수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카길 회장도 같이 따라갔죠. 에어포스 원을 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전거 많이 타다가 자동차로 시대가 넘어가는데 우린 자전거만 할 거야 이러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고 뭐가 발전한다 그래서 노동의 자리가 사라진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음씨 좋고 뭐 선량한 척, 뭐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뭐 자동화가 다 되고 AI가 되면 뭐 진짜 땀을 흘리는 그러면 자동차도 타지 마. 농업할 때 경운기나 트랙터도 끌지 말고 손으로 다 농사를 지세요. 옛날에 뭐 할머니들 허리 다 굽어가지고 꼬부랑탱이 될 때까지 낯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해보시라고 한번. 그죠? 러다이트 운동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앤드리센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이제 현실의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 상황, 자기네 회사의 상황을 들어가지고 AI 뱀파이어들이 등장한대요. 이게 뭐냐면 밤을 샌다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근데 막 눈이 충혈이 되고 막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막 미친놈처럼 돼 있는데도 너무나 큰 유포리아, 테크놀로지의 희열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저도 요새 잠이 안 오는데 특히 이렇게 AI 뱀파이어들처럼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데 어쨌든 지금 양극화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밤을 새서 열정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 뭐 AI 오면은 별거 아니고 뭐 자동화되면 뭐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이 뱀파이어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나중에 권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섭죠. 생산성이 20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AI 네이티브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러다이트 이런 낙오자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20분의 1의 생산성을 갖고 낙오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개발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이건 문과 계통이 맞죠. 기획, 뭐 디자인하는 이런 뭐 산업공학, 기술 경영한 분들. 이 세 개가 뭐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AI가 오면은 개발자는 프로젝트 매니저랑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고 디자인은 개발이랑 프로젝트 매니저를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필요가 없어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코더 혹은 이런 분절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 빌더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러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한 거지. 개별적으로 뭐 회사에도 부서 간의 갈등이 많잖아. 공무원들 뭐 과가 얼마나 많고 국이 많고 실이 많고 이런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를 간파하고 나머지 문제 푸는 분절적인 기능들은 AI 시키면 다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죠? 사고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지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의 영상 썸네일이 들이대라는 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부딪혀 봐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상, 언론 보도상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산업 현장은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이제 그러한 계통의 연구소에 다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스킬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 AI 킬체인 메이븐 시스템 할 때 또 방송을 한 내용인데, 컨벤셔널 케이퍼빌리티, 그냥 단순한 반복 작업 이런 거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라도 코딩이나 공학을 몰라도 괜찮아. 그냥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 조직, 어떤 사업 프로세스,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게 비효율이고 문제인가를 추상적으로 감각하고 이거를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그런 설계 능력, 사실은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뭐 몰라서 못해,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전문가들 죄송합니다, 이제 발음이 좀 그런데, 그 소위 AI로 무슨 뭐 노동의 종말이니 뭐 양극화니 이런 종말론적인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AI 사이코시스. 이게 AI가 보면은 아첨을 많이 해요. 이 마크 앤드리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구석에서 엉터리 설계도 들고 와가지고, 내가 반중력, 엔타이 그래버티 장치 발명했어,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말하면, 경이로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시대를 앞선 천재입니다, 이런 무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분위기나 비율을 맞춰주는 코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러한 부작용도 있어. 근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AI 코프라고, AI 너무나 낙관적이고 이렇게 희망에 차고 낙관적이고 칭찬해준 거 진짜인 줄 알고 이런 사람 말고, AI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짜깁기로 그냥 확률 모델로 그냥 개소리만 터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부정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원래 하던 게 편하잖아요. 내 건 안전할 거야, 우리 건 아직 괜찮아, 이런 변화 회피 심리. 지금 여러분들 뭐 한 2, 3만 원 내고 GPT나 뭐 제미나이, 그로크 이런 거 쓰고 계실 텐데, 그거 말고 $200, $300짜리 써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최고급 인프라의 수준은 지금 시장이 현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걸 쓰는 사람들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GPT 5.5를 한 $150, $200 내고 한번 써봐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직접 교정을 하면서 무한 루프를 돌리는 그러한 AI 시스템이 지금 단돈 $200 혹은 $150에 나와 있다.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해라. 아직 저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4-5개를 한 2, 3만 원짜리로 쓰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써보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번 써보자. 회의론이나
무슨 뭐 고결한 무슨 도덕 정의 뭐 내가 월 300, 뭐 400, 500 받는데 무슨 고결한 무슨 그런 걸 떠들고 있어. 나는 그냥 뭐 사회 하층인데 뭐 써보자 이거예요. 아 제가 너무 화가 났네요 오늘. 팟캐스트를 좀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24시간 AI 직원의 출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AI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에이전트,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런 게 수십 수백 개가 있는데 한 번에 다 쓰는 거다. 제품의 기획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그러면 생산이 필요 없으니까 광고, 마케팅, 실제 제품 실시, 피드백 수집, 제품 개선까지 막 몇 시간 만에 그냥 무조건 그냥 지금 바로 질러라. 시장에 바로 제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 그동안 TV에서, 그래도 조선인데, 그래도 조중동, 그래도 뉴욕타임즈 CNN인데, 앵커가 얘기했으니까 뭐 생각하고 얘기했겠지.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줌어 세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부머 세대가 아니라, 조금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데, 뭐, 워키즘이라든지, political correctness라든지, 여러분들 뭐 우리 채널의 성향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뭐 트럼프가 전부 다 병신이고 아무 인기도 없고 무조건 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을 2번 이겼어요. 그리고 미국을 카운티로 따지면 3,000에서 4,000개가 되는데 7, 80%를 석권했어. 지도가 거의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줌어 세대, 지금 20대 전후 이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 그리고 이 AI라는 무기를 들고 직접 팩트 체크를 하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의 어떤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접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마크 앤드리슨이 지금 나는 20대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잠이 안 온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고등학생 때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도 스타트업 회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작게는 이렇게 저처럼 구독자 수는 얼마 안 오르지만 계속 들이댈 수 있는 거고. 그죠? 권위보다는 AI와 데이터, 기술,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하는 그런 줌어 제너레이션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자유문명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국가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AI 네이티브 세대가 오고 있다. 우리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제가 이제 30 중반 넘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삶의 설레임이라 그럴까요? 내 인생도 좀 더 크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제가 너무 이제 일상에 젖어가지고 그런 감동이 없는 생활을 해온 게 아닌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매일매일 괴롭지만 내일 월요일 또 잠이 잘 안 오고 늘 피곤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AI 네이티브로 우리가 스스로 진화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거를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앤드리슨은 Just Do It, 나이키 같은 얘기죠. 그냥 들이대라. 100번, 200번, 1000번 해라. 이거를 retard maxing이라 그래요. retard라는 좀 들떨어진 사람 얘기하는 거죠. 들떨어져 보이지만 무조건 해봐야 된다. 실패 비용이 제로다요, 제로. 여러분들 이거 AI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저 비용이 안 들어요. 뭐 물론 시간은 있지. 하지만 이 유튜브 슬라이드랑 내용 만드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내려갔다니까. 제가 그냥 20-30분 맥주 좀 한잔하고 그냥 털면 되는 거예요. 뭐 이북, 뭐 포스팅, SNS 컨텐츠 만드는 거 비용이 엄청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야 이게 세계관과 공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비용이 제로다. 여러분들 매버릭 TV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합시다. 그래도 우리 서로 좀 봐주고 그러기로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 우리 젊었을 때 열정 이런 것들 다시 한번 AI를 통해서 마크 앤드리슨의 말씀 따라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경제가 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아니고 AI로 여러 사람을 거느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서 AI로 가능한 모든 한 거, 제품 기획부터 출시, 판매, 세무회계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경제로 간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도 이제 옛말이다. AI 스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브랜드만이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인생을 살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앤드리슨은 자기의 어떤 정신이나 지식 피드에 있어서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쓴다 그래요. 뭐 레딧이라든지 DC 인사이드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정보 소스에서 엄청난 정보를 자기는 주간에 받지만 잘밤에는 고전 책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의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혹은 뭐 주식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워렌 버핏 이런 고전에서 다시 한번 좀 균형을 갖는, 도파민을 제어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하실 때 우리 매버릭 TV도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인생, 사업 이런 거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또 힘내시고 우리 밝은 미래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